안녕하세요. 예술이 일상이 되는 시간 위클리아르트 진행의 정혜윤입니다. 오늘도 유예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일 더 빠르게 또 더 효율적으로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고 있진 않은가요? 이 쓸모있고 생산적인 일들로 하루를 빽빽하게 채우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을 가만히 놓아둘 빈자리는 없어지곤 하는데요. 우리가 불이 꺼진 객석을 찾고 또 책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이유도 아마 그 순간만큼은 어떤 효율도 쓸모도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저 무대 위에 몸짓에 감탄하고 또 노래에 감탄하고 책 속의 이야기에 감탄하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쉴 틈 없이 유능해지려고 애쓴 여러분들께 아무런 계산 없이 그저 마음에 닿는 대로 가만히 머무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주목할 만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픽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무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희극 오페라의 정수, 세비야의 이발사인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오페라단이 구미 시민들을 위해서 준비한 명품 무대로 오는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막을 올릴 예정입니다. 네, 세비야의 이발사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대작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굉장히 흥미로운 비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아요. 사실 이 작품은 프랑스의 극작가인 보마쉐르의 희곡 피가로 3부작 중 제1부가 원작인데요. 로시니 이전에 이미 선배 작곡가인 파이지엘로의 오페라가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어서 초연 당시에는 이 대선배의 눈치를 보느라 다른 제목들로 올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초연 날에는 경쟁자 추종자들의 방해와 또 고양이가 무대를 난입하는 등 최악의 대참사를 겪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파이지엘로가 세상을 떠난 뒤에 원래의 제목을 찾을 수가 있었고 로시니 특유의 천재적인 음악성이 환호를 받으면서 오늘날 최고의 희극 오페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초연의 대참사를 딛고 이렇게 명작이 된 과정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렇다면 이 유쾌한 소동극의 전체적인 줄거리와 또 캐릭터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마드리드에서 루지나라는 여주인공에게 반한 알마비바 백작이 세비야까지 쫓아오면서 극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재산을 탐내는 늙은 후견인 바르톨로의 감시 때문에 접근조차 어려웠습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세비야의 만능 해결사이자 이발사인 피가로입니다. 피가로는 백작을 술 취한 군인이나 가짜 음악 선생님으로 변장을 시켜서 집안으로 침투시키는 기막힌 계략을 짜내는데요. 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소동 끝에 결국엔 연인들의 사랑을 이뤄주고 욕심쟁이였던 바르톨로는 골탕을 먹이는 그런 유쾌한 결말을 선보입니다. 이 세비야 전역을 누비는 피가로의 호탕한 등장, 라르고를 첫 번째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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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rgo al fagotum della città larg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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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presto bottega che il mal già prest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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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che bel vivere che bel piacere per un barbiere di qualità ah bravo Figaro bravo bravissimo brav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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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fortunatissimo per verità brav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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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fortunatissimo per verità fortunatissimo per verità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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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와, 정말 눈과 귀가 시원해지는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만큼이나 배역 배정 그리고 성악적 특징에도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보통 여주인공은 소프라노가 맡는 경우가 많은데요. 로시나는 당차고 영리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음색을 가진 메조소프라노들이 종종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 구해야 하는 백작은 테너가, 피가로는 해결사인 피가로는 능청스러운 바리톤이 맡아서 극적인 균형을 이루는데요. 이 로시니는 등장인물 모두에게 화려한 성악 기교를 요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바리톤이나 테너 같은 저음 가수들에게도 랩을 하는 것처럼 빠르게 대사를 읊조리는 파를란도 창법을 구사하게끔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듣는 것이 굉장히 즐거운 극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로지나가 자신의 당찬 포부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아리아가 있는데요. 우나보체 포코파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Io sarò docile, sono obbediente, io sorregge, mi fa guida. 네, 아름다운 선율 속에 숨겨진 단호한 다짐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또 오케스트라 연주와 유명한 서곡에서도 아주 재밌는 비하인드가 숨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로시니의 오케스트라 연주는 이 성악가들을 따라가는 반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독창적인 색채로 극을 이끌어가곤 하는데요. 솔로에서 시작해서 합창까지 소리와 속도를 서서히 쌓아 올려서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로시니 크레센토 기법이 대표적입니다. 이 서곡에도 비화가 있는데 게으른 편이었던 로시니가 초연 직전까지 곡을 쓰지 않고 미루다가 예전에 다른 오페라를 위해서 써두었던 서곡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멜로디가 작품 분위기와 완벽하게 녹아들면서 이 역사상 최고의 명곡으로 남았기 때문에 참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무대를 감상하면 더 입체적인 무대를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구미 무대만의 매력이 있을까요? 네, 이번 공연은 국내 최고 수준의 국립오페라단이 직접 제작을 해서 오페라 본연의 완성도와 재미를 고스란히 살렸다고 하는데요. 이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관객들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핵심 장면들만 위주로 약 95분간 짜임새 있게 압축을 했다고 합니다. 뛰어난 성악적 기량과 세련된 연출, 또 배우들의 유쾌한 연기가 어우러져서 한순간도 뗄 수 없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인데요. 7세 이상 관람가기 때문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유쾌한 추억을 만들기에도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처럼 뜨거운 무더위를 날려줄 굉장히 시원한 바캉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공연 일정과 예매 방법, 또 할인 정보도 있을까요? 네, 공연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티켓은 R석이 3만 원, S석이 2만 원, A석이 1만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이 구미 시민과 다자녀 가정 등을 위해서 다채로운 할인 혜택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예매 전에 미리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을 방문을 하시거나 전화로 편안하게 문의를 하셔도 된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들어보니까 정말 요즘 같은 날씨에 기분 좋게 웃으면서 가슴속의 갈증을 시원하게 채워줄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유쾌한 노래와 이 철저한 감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사랑을 쟁취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큰 해방감을 선사해 줄 것 같은데요. 세상을 향해 통쾌한 웃음을 던지는 오페라의 세비야의 이발사, 함께 구미시에서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극장에서 직접 뿜어져 나오는 현장의 에너지와
또 선율을 함께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픽스테이지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였습니다. 이렇게 오페라 무대를 함께 만나봤는데요. 저희 그럼 무용 공연도 함께 만나봐야겠죠. 예빈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공연인가요? 네, 오늘은 세계 정상급 발레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파리 오페라 발레와 이탈리아 라스칼라 발레, 그리고 미국 뉴욕시티 발레를 대표하는 무용수들이 이번 여름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 총 출동하는데요. 바로 국제 발레 갈라 우리 시대 에투알 2016입니다. 이번 공연은 동양인 최초로 파리 오페라 발레의 최고 무용수 등급이죠. 에투알에 오른 발레리나 박세은이 직접 출연진을 선정하고요. 전체 프로그램까지 기획했다고 합니다. 고전 발레의 대표 장면부터 세계 주요 발레단의 현대 레파토리, 그리고 박세은을 위해 창작된 세계 초연 신작까지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이 있으면서 그야말로 동시대 발레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인데요. 오늘은 세계 발레계를 대표하는 별들이 어떤 작품들로 서울 관객을 만나게 될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파리와 밀라노, 또 뉴욕을 대표하는 무용수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특별한 공연 같은데요. 그런데 제목에 들어간 이 에뚜알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네, 에뚜알이란 프랑스어로 별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리 오페라 발레에서는 무용수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높은 등급이고요. 발레단을 대표하는 최고 무용수를 의미합니다. 수많은 무용수 가운데 뛰어난 기술과 예술성, 그리고 무대 장악력을 모두 인정받은 극소수에게만 허락되는 자리인데요. 박세은 무용수는 지난 2021년 파리 오페라 발레의 에뚜알로 임명된 겁니다. 3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발레단에서 동양인 무용수가 에뚜알에 오른 것은 박세은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무대 위 주역으로 참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 유럽과 미국 무대에서 쌓아온 국제적인 교류망을 바탕으로 세계 정상급 무용수들을 직접 서울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박세은 발레리나가 일종의 큐레이터 역할도 맡은 것 같은데요. 직접 선별을 했다고 하니까 저도 더 기대가 되는데, 특히 각 발레단만의 다른 매력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시대 에투알 2016은 지난 2024 그리고 2025년 관객의 큰 호응을 얻었던 파리 오페라 발레 에투알 갈라를 한 단계 더 확장한 공연인데요. 기존에는 파리 오페라 발레 무용수들을 중심으로 무대를 구성했다면 올해는 이탈리아 라스칼라 발레와 미국 뉴욕시티 발레의 주역들까지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단순히 세계적인 스타를 많이 모아둔 게 아니라 각 발레단의 서로 다른 역사와 움직임, 그리고 표현 방식을 한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는데요. 파리 오페라 발레는 정교한 형식과 우아하고 세련된 선을 증시하는 프랑스 발레의 전통을 보여주고요. 라스칼라 발레는 이탈리아 특유의 화려한 테크닉과 극적인 표현력이 강점입니다. 또 뉴욕시티 발레는 빠른 움직임과 함께 음악성을 강조하는 미국 신고전주의 발레의 색깔을 대표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같은 발레 동작이더라도 발레단과 무용수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표현되는지 확인하는 게 이번 발레 무용 공연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럼 발레를 잘 모르는 관객들도 서로 다른 색깔을 비교를 해보면서 훨씬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참여하는 무용수들도 정말 한 명 한 명이 화려할 것 같은데요. 어떤 무용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파리 오페라 발레에서는 박세은을 비롯해서 아망딘 알비송, 그리고 블루엘 바티스토니, 기욤 디오프, 폴 마르크 등 이렇게 현재 발레단을 대표하는 에투알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여기 차세대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로렌조 렐리도 함께하고요. 이탈리아 라스칼라 발레에서는 에투알 니콜레타 마니와 수성 무용수 티모페이 안드리아센코가 서울을 찾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시티 발레에서는 세계적인 스타 발레리나죠. 타일러 팩과 폭발적인 기량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성 무용수 로만 메히아가 출연합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무대에서 활약해온 무용수들이기 때문에 한 공연 안에서도 클래식과 정교함을, 그리고 또 현대 발레의 자유로움, 또 무용수마다 다른 개성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갈라 공연이라고 하면은 보통 유망한 작품의 안무를 2인무 정도를 짧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 공연에서는 구성도 좀 다르다고요? 네, 이번 공연은 클래식과 컨템포러리 작품을 나눈 A와 B 이렇게 두 개의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유명 작품의 파드네만 짧게 나열하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편 규모의 작품과 전막 하이라이트까지 함께 선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라이브 피아노와 첼로 연주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무용수의 기량뿐만 아니라 춤과 음악이 실시간으로 호흡하는 과정도 느낄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작품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작품은 뉴욕시티 발레의 음악성과 움직임을 대표하는 제롬 로빈스의 또 다른 춤들입니다. 또 다른 춤들은 지난 1976년 세계적인 발레 스타 미하일 바르시니코프와 나탈리아 마카로바를 위해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제롬 로빈스는 쇼팽의 피아노 음악 위에 클래식 발레의 움직임과 슬라브 민속춤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결합했습니다. 화려한 무대 장치나 의상보다는 무대 위에 두 무용수와 그리고 피아노 연주자의 관계에 집중을 하는 작품인데요. 정해진 안무를 추면서도 무용수들이 서로 즉흥적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뉴욕 시티 발레의 타일러 팩과 또 로만 메히아가 호흡을 맞췄고요. 피아니스트 손정범이 라이브 연주로 함께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Other dances was really special to dance because we were able to work with Misha Baryshnikov, who was the role's originator, with Makarova. Just getting to watch him demonstrate it, I mean, I was just in heaven. And now I can say, oh my God, I got to dance with Misha, and it was just like a dream come true getting to work with him. In this solo, he just talked to me about coloring, when to take it easy and then when to really push, and just to kind of float on the music. These chaînés are actually a little tricky, just to actually finish the turn on point with the leg out. And right here, he definitely said it wasn't about how deep the lunge was, but it was more about the freedom of the upper body. This moment is so special, just getting to listen to the pianist play and to just let that take you into that next balancé. When I first performed this role, I remember thinking, oh my God, it is so quiet. And it kind of was shocking to me because I felt like you could hear every single sound. But now I almost forget the audience is there, and it just feels like it's me, my partner, and the pianist, and we're doing a trio together. This step is actually one of my favorites, this little arabesque releve into this sort of layout. It just feels very free. 화려한 장치가 없어도 이 무용수 두 사람의 호흡과 또 음악만으로 무대가 꽉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특히나 음악의 빠르기가 달라질 때마다 움직임도 바로 반응하는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뉴욕시티 발레의 자유롭고 음악적인 움직임을 만났다면 이제 파리 오페라단 발레의 이 우아한 전통을 보여줄 무대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네, 이번 공연의 클래식 작품은 파리 오페라 발레의 예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안무가 루돌프 누레예프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레예프는 전통적인 고전 발레 서사를 유지하면서도 남성 무용수의 역할과 군무의 비중을 확대했고요. 등장인물의 감정과 심리를 더욱 세밀하게 표현했는데요.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누레예프 버전의 돈키호테와 백조의 호수, 또 로미오와 줄리엣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박세은과 기욤 디오프가 함께 선보이는 로미오와 줄리엣 발코니 파드대는 이번 갈라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입니다. 발코니 파드대라고 하면은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이 맞을까요? 네, 정확하게 맞추셨는데요. 두 사람이 처음으로 사랑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비극을 알지 못한 채
서로의 행복을 보내는 가장 뜻깊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테크닉을 보여주기보다는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시선과 손끝, 또 감정의 변화가 중요한데요. 박세은이 에투알로 임명된 작품 역시 바로 누르예프 버전의 로미오와 줄리엣이었습니다. 당시 줄리엣 역으로 무대에 오른 뒤에 공연이 끝난 직후 파리 오페라 발레의 최고 등급인 에투알로 임명이 됐는데요. 그만큼 박세은에게도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서울 무대에서는 파리 오페라 발레의 에투알 기욤 디오프와 함께 발코니 파드대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이 표현할 사랑의 순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와, 이번에는 동작 하나하나가 부드럽고 또 우아하네요. 이 화려한 기술을 보여주질 않아도 두 사람의 시선과 또 표정만으로도 사랑에 빠진 감정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파리 오페라 발레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교한 선과 절제된 표현, 그리고 섬세한 감정 연기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클래식 발레만으로 굉장히 풍성한 프로그램 같은데요. 이번에는 특별하게 현대 발레 작품도 준비를 했다고요. 네, 롤랑 푸티의 강렬하고 관능적인 카르멘, 침실 파드대를 비롯해서요. 벤자민 밀피에의 밤이 저문다, 또 마우로 비곤제티의 카라비조, 또 데이비드 돈스의 빛의 본질에 대하여 등 이렇게 현재 세계 주요 발레단에서 활발하게 공연되고 있는 현대 작품들이 소개됩니다. 관객에게 익숙했던 클래식 발레로 전통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다음에 현대 안무가들이 그 움직임을 어떻게 변형하고 또 확장했는지 함께 보여주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빛의 본질에 대하여는 막스 리히터의 서정적인 음악과 무용수들의 섬세한 움직임이 결합된 작품입니다. 그런데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시적인 느낌이 나는데요. 혹시 어떤 내용을 표현한 작품일까요? 네, 이 작품은 정해진 줄거리를 따라가는 일반적인 서사 발레와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운명처럼 마주친 두 사람의 만남과 사랑, 그리고 언젠가는 찾아오는 이별과 상심을 표현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다가가도 엇갈리고요. 또 붙잡으려 하지만 다시 멀어지는 두 무용수의 움직임을 통해 사랑이 시작되고 끝난 뒤에도 남아있는 기억과 그리움을 보여줍니다. 특히 영화와 드라마에도 자주 사용된 막스 리히터의 음악이죠. On the Natural of Daylight가 더해지면서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파리 오페라 발레의 에뚜알 블루 앤 바티스토니와 폴 마르크가 함께 출연합니다.
자, 그럼 어떤 움직임으로 그들의 사랑과 상심을 표현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와, 정말 한편의 시를 보는 것 같은 무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춤을 추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서로에게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서 더 애틋하게 보였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방금 보신 빛의 본질에 대하여는 화려한 무대 장치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보여주기보다는 두 무용수의 신체와 음악만으로 사랑의 탄생과 상실을 표현했는데요. 고전 발레에서 쌓아온 탄탄한 기술을 바탕으로 몸의 무게와 중심을 훨씬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현대 발레만의 매력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계 정상급 스타들의 무대뿐만이 아니라 오직 박세음 발레리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세계 초연 작품까지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 한 무대에서 이렇게 다양한 작품과 또 무용수들을 만난다면 발레를 처음 보는 분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공연 일정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시대 에투알 2026은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열립니다. 7월 29일과 30일에는 A 프로그램이, 8월 1일과 2일에는 B 프로그램이 공연되고요. 특히 7월 29일과 30일, 또 8월 1일 공연은 오후 7시 30분, 마지막 날인 8월 2일 공연은 오후 5시에 시작합니다. 관람 시간은 쉬는 시간을 포함해서 약 120분이고요. 초등학생 이상 관람할 수 있습니다. 파리와 밀라노 그리고 뉴욕을 대표하는 발레 스타들이 서울에서 만들어낸 단 한 번의 무대, 올여름 동시대 발레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직접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의 다양한 별들이 만나서 또 다양한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국제 발레 갈라 우리 시대 에투알 2026 함께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픽스테이지에서 만나본 인물들을 알아보는 픽피플 시간인데요. 이 앞선 픽스테이지에서 저와 함께 유쾌한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를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픽피플에서는 이 유쾌한 걸작을 탄생을 시키면서 19세기 전반 유럽 음악계를 뒤흔든 거장 조아키노 안토니오 루시니의 삶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는 이탈리아의 모차르트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세상에 남긴 작곡가입니다. 네, 세비야의 이발사처럼 굉장히 밝고 또 그런 기분 좋은 음악을 쓴 거 보면 로시니의 어린 시절도 굉장히 유쾌하고 또 풍요롭게 자랐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의 유년 시절이 굉장히 파란만장했습니다. 로시니는 1792년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인 페사로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도살장 감독관이자 극장의 트럼펫 주자였다고 하고요. 어머니는 소프라노 가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4살 이때 아버지가 정치적인 사건으로 투옥이 되면서 집안이 큰 혼란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로시니는 어머니와 함께 볼로냐로 이주를 해서 교회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며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5세에 볼로냐 음악원에 들어가 첼로와 대위법을 배웠지만 얼마 후에 퇴학을 했고 스스로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악보를 파고들면서 관현악법을 독학으로 터득을 했다고 합니다. 정식 학교를 떠나서 오직 독학으로 거장의 반열에 오른 게 굉장히 대단한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페라 작곡가로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 18세 때 발표한 단막 희각은
약혼 어음이 베네치아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데뷔를 했는데요. 이후에 탄크레디와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이 전국적인 대성공을 거두면서 로시니의 이름이 이탈리아 전역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24세가 되던 1816년 그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세비야의 이발사가 탄생을 하는데요. 초연 당시에는 이 경쟁 작곡가의 방해로 엉망진창이 되어서 실패로 끝났지만 곧 진가가 인정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희가극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로시니는 또 하나의 명작 신데렐라를 발표를 하는데요. 벨칸토 창법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느껴볼 수 있는 주인공의 아리아 논피우메스타를 세계적인 메조 소프라노죠. 체칠리아 바르톨리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Non più me staccante al fuoco starò a gorgheggiar no a fullam con sogno un gioco il mio lungo palpitar non più resta accanto al fuoco non più me sta a fulabo sogno un gioco a fulabo un sogno un gioco a fulabo un sogno un gioco il mio a fulabo un sogno un gioco a fulabo un sogno un gioco il mio 네, 동화 속 신데렐라의 행복한 결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이렇게 이탈리아를 점령한 로시니의 음악이 유럽 다른 지역에도 금방 소문이 났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로시니의 인기는 국경을 넘어서 오스트리아 빈까지 휩쓸었다고 하는데요. 1823년 로시니가 빈을 방문했을 때 사교계는 온통 로시니의 음악에 열광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빈에는 청력을 잃어가면서 제9교향곡을 준비하던 46세의 거장 베토벤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당시 빈의 사람들은 열정은 베토벤보다 로시니에게 훨씬 더 크게 쏠려 있었다고 합니다. 베토벤의 연주회조차 로시니의 오페라 열풍에 압도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로시니는 베토벤을 직접 찾아가 깊은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빈 청중들을 사로잡았던 로시니 음악 특유의 경쾌하고 또 극적인 효과를 잘 보여주는 오페라 도둑같이의 서곡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 스네어 드럼의 긴장감 넘치는 도입부가 굉장히 인상적인 곡입니다.
네, 정말 귀에 쏙 박히는 멜로디와 또 휘몰아치는 리듬이 어떻게 사교계를 사로잡았는지 단번에 이해가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빈을 뒤흔든 이후에 로시니의 행보는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네, 로시니는 이 빈에서 런던을 거쳐 프랑스 파리에 정착을 했는데요. 런던에서는 엄청난 거금을 벌어들였고요. 파리에 가서는 이탈리아 극장의 총지배인으로 취임을 하면서 최고의 권위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829년 파리 오페라 극장을 위해 그의 마지막 오페라이자 프랑스 그랜드 오페라의 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텔을 발표를 하는데요. 이 정말 왕궁과 시민 모두가 열광을 한 이 성공은 이전의 인기를 뛰어넘는 대단한 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활기찬 윌리엄 텔의 서곡, 피날레 부분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와, 정말 듣기만 해도 심장이 뛰고 질주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윌리엄 텔이 마지막 오페라인 건가요? 그렇다면 37이라는 젊은 나이에 왜 갑자기 오페라 작곡을 그만두게 된 걸까요? 네, 이 수많은 청중에게 웃음과 위로를 주었던 로시니였지만 내면의 심신이 완전히 지쳐 있었다고 하는데요. 20년 동안 쉬지 않고 39편의 오페라를 쏟아내면서 극심한 정신 쇠약과 피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37의 나이에 은퇴를 선언을 하고 더 이상 오페라를 쓰지 않게 되는데요. 은퇴 후에는 스타바트 마테르 같은 종교 음악과 가끔씩 취미로 소품들을 남겼을 뿐이라고 합니다. 말년에는 건강이 급격하게 쇠약해져서 다시 파리로 거처를 옮겼고요. 투병 생활 끝에 1868년
11월 13일에 쓸쓸하게 타계했습니다. 이 평생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음악을 만들었던 거장치고는 너무나 고단하고 지쳐버린 은퇴 후의 삶이었습니다. 네, 평생 동안 쏟아부을 에너지를 30대 전에 모두 불태웠다는 생각을 드니까 마음이 조금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젊은 날의 로시니는 영혼을 깎아낸 정말 아름다운 선율로 시대를 위로를 했는데요. 비록 이른 나이에 무대를 떠나기는 했지만 그가 남긴 세비야의 이발사와 윌리엄 텔 같은 이 유명한 오페라들은 여전히 전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면서 큰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픽피플 조아키노 안토니오 로시니였습니다. 그럼 다른 분도 함께 만나봐야겠죠. 예빈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분인가요?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우리 시대 에투알 2026에서 세계적인 무용수들을 서울로 불러 모은 한 명의 발레리나가 있었죠. 무려 35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파리 오페라 발레에서 동양인 최초로 최고 무용수인 에뚜알에 오른 주인공. 오늘 픽피플에서는 파리의 별이라고 불리는 발레리나 박세은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말 궁금했는데 이 박세은 발레리나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해외 발레단에서 활동을 했던 건 아니었죠? 네, 맞습니다. 박세은은 먼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발레를 공부하면서 일찍부터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냈는데요. 특히 2007년 세계적인 신의 등용문이죠.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해외 무대 가능성을 인정받았고요. 이후에는 미국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의 세컨드 컴퍼니 ABT2에서 활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후에는 국립발레단으로 입단해 백조의 호수와 호두깎이 인형 등 이렇게 다양한 작품에서 주역으로 활약하며 국내에서부터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다만 박세은의 꿈은 세계 발레의 중심인 파리 오페라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국내에서도 주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해외 발레단에 또 도전을 했다는 점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세은 무용수는 2011년 파리 오페라 발레에 준단원으로 입단했습니다. 파리 오페라 발레는 자체 발레 학교 출신 무용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외국인 무용수가 자리 잡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물론이고요. 훈련 방식과 표현법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새롭게 익혔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파리 오페라 발레는 매년 승급 시험을 통해 등급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박세은은 코리페, 쉬제, 프리미에르 당세제를 차례로 거쳐서 2021년 입단 10년 만에 최고 등급인 에뚜알에 오르게 되며 동양인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 에뚜알로 임명된 순간도 되게 극적이었다고요? 네, 아까 픽스테이지에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었는데요. 2021년 6월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에서 박세은은 루돌프 누레예프 안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처음으로 줄리엣 역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공연이 끝난 뒤에 관객들의 기립박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극장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 박세은의 에투알 승급을 발표했는데요. 무용수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발표였고 박세은 역시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던 그 장면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마음이 뭉클해지는 영화 같은 순간이었네요. 그렇다면 이 박세은 발레리나를 대표하는 무대도 저는 한번 만나보고 싶어지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녀를 대표하는 작품 가운데 바로 하나가 라바야데르가 있습니다. 라바야데르는 인도의 사원 무히 니키아와 그리고 전사 솔로르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고전 발레인데요. 특히 니키아는 섬세한 감정 연기와 안정적인 클래식 테크닉을 모두 갖춰야 하기 때문에 많은 무용수들이 가장 도전하고 싶은 배역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박세은 역시 이 작품을 통해서 우아한 춤선과 깊이 있는 감정 표현을 선보여서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었는데요. 기교를 과시하기보다는 인물의 감정을 섬세하게 풀어내는 박세은만의 감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세계적인 정상급 발레리나 박세은이 표현하는 니키아의 아름다운 무대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무대였습니다. 이 화려한 테크닉도 인상적이었지만 니키아의 슬픔과 또 애절한 감정이 그대로 전해져서 더욱더 몰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박세은 무용수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인터뷰에서는 무용수는 완벽한 동작보다는 진심을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기술보다 작품을 이해하고 또 인물을 표현하는 데 더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오른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작품에 도전하고 있고요. 또 직접 공연을 기획하기도 하면서 예술가로서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시작한 한 소녀의 꿈은 이제 세계 발레의 중심에서 빛나는 별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 발레의 이름을 더욱 빛나게 해줄 박세은 무용수의 행보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박세은 무용수의 이야기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예술로 가득 채워본 시간 어떠셨나요? 아무런 대가나 또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그저 무대를 바라보며 감탄하고 또 기뻐하는 이것만으로도 어쩌면 세상의 효율적인 기준으로는 그리 생산적이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내 감정에만 오롯이 솔직할 수 있었던 이 시간이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에 든든한 체험이 되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다시 우리는 속도와 증명을 요구하는 세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내일의 쓸모에 대한 고민은 잠시 접어두고 또 그저 존재 자체로 편안하게 쉼표를 찍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지친 마음을 따스하게 온기를 전해줄 이야기들을 정성껏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